자, 갑은 A 지점에서 B로 가고 있고요. 을은 B에서 A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을 그리세요. 수학은 얘들아 항상 그래. 뭔가 이렇게 눈에 보여야 돼. 그게 이제 그래프든 아니면은 뭐 도형이든 아니면은 뭔가 표든 그게 눈에 보일 때 내가 훨씬 더 해석하기가 뭐하니까 편리하니까. 그치? 일단 그리세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뭐 우리는 A 지점이라고 하고 얘를 B 지점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갑이라는 친구는 이제 이렇게 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을이라는 친구는 당연히 이렇게 가겠다. 일단 이 얘기가 되겠지. 자, 동시에 출발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되게 싫어합니다. 왜? 동시에 출발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실생활 문제라고 해도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은 약간 좀 재미가 없어요. 자, 어쨌든 둘이 만났어. 알겠지? 둘이 만났는데 그럼 어딘가 만났겠지? 근데 갑은 을보다 얼마큼을 더 걸었다고? 8km를 더 걸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뭐 그냥 이 정도 그냥 생각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이만큼을 선생님 편의상 x라고 한번 잡아줘 볼게요. 그러면은 뭐 이거하고 똑같은 만큼 얘를 갖다가 우리는 x라고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뭘로 잡아줄 수가 있겠어? 8로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갑은 을이 간 x만큼을 갖고 8만큼 뭐한 상황이야? 더 갔다 이렇게 일단 표현할 수가 있겠지. 됐죠? 그러니까 갑은 결론적으로 x 더하기 8만큼 갖고 을은 8만큼 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그랬고요. 갑과 을이 만난 후 갑은 1시간 후에 B지점에 갔대.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이 x만큼을 얼마큼에 갔다는 얘기니? 그러니까 이 x만큼을 갑은 지금 여기까지 갔고요. 이만큼을 더 가는데 얼마 걸렸다고? 1시간이 걸렸다. 즉 1시간에 얼마를 걸은 거야? x 킬로미터를 이렇게 갔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갑의 속력은 뭐가 되겠습니까? x 킬로미터 per hour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만약에 2시간에 걸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갑의 속력은 2분의 x 킬로미터 per hour 하면 되고 3시간 걸렸다면 3분의 x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해되셨죠? 자, 을은 4시간 후에 뭐 했다고 얘들아? 도착했다고. 그러니까 갑의 속력은 x 킬로미터 per hour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을의 속력은 뭐가 되겠어? x 더하기 8을 더한 거를 뭐가 되겠어? 4로 나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갑의 속력을 x라고 했고요. 자, A에서 B점까지의 거리를 S 킬로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갑의 속력 X 값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 값 구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은 뭐 X 킬로미터는 결국에는 여기 X 값이나 여기서 구한 X 값이나 결국에는 뭐 한 거니?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그 다음에 S라는 친구는 우리가 이렇게 도식화를 시켜보니까 결국에는 2X 더하기 8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나는 뭐만 구하면 게임 끝나는 거니? x만 구하면 게임 끝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두 개를 더하라고 했나요? 내가 이제 구할 거는 바로 뭐가 되겠어? 3x 플러스 8 값이 얼마냐? 이거 구하라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 정도 상황에서 너희 생각을 한번 해봐.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식을 세울 때는 항상 어떻게 세우니? 무엇과 좌변과 우변이 같다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 근데 좌변과 우변이 만약에 뭐 같은 뭐가 상황이 있으면 그냥 좌변식 세우고 우변식 세우고 같다라고 놓으면 되죠. 근데 같을 수가 없어. 같을 수가 없으면 뭐 해줘야 되는 거야? 뭐 좌변이든 우변이든 풀마 조정을 해줘야 되겠지. 조정을. 그래야 같아질 거 아니야. 무슨 말 이해되지? 이거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수학은 무조건 이렇게 특히 활용 문제를 우리가 잘 풀기 위해서는 내가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좌변하고 우변을 같더라고 할 거거든. 그러면은 문제 속에서 무언가 같은 게 있느냐 그러면은 그냥 같다로 세우면 되는 거고 같은 게 없으면 일단은 세우고 조정을 해줘서 플러스 알파 값을 조정을 해줘서 일단은 같게 만들어야 되겠지. 그럼 자 거소시잖아. 그럼 이 문제에서 내가 하나 물어볼게. 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시간과 을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간 시간은 뭐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지. 알아듣겠어? 그리고 이제 뭐 선생님 참고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거속시 문제는 속력을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거리를 가지고 식을 세우든지 또는 시간을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까지 말한 것만 여러분이 포인트만 딱딱딱 잡아놔도 중딩 때 거듭식 문제 풀 때 생각보다 되게 쉬워. 그러니까 뭘 내가 포인트 잡을 거냐 그 얘기거든. 여기까지 알아들었지? 자, 그러면 갑시간하고 갑의 시간과 을의 시간이 같다 이 얘기거든. 그럼 우리 거속식 도장 알잖아. 도장 다 알죠? 이거 뭐 많이 썼으니까 거속시거든. 그럼 시간이라는 건 당연히 거리를 뭘로 나누는 거야? 속력으로 나누는 거거든. 그러면 갑의 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x 더하기 8을 속력 뭐 x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요? 을은 얼마큼을? x를. 속력이 뭐야? 이게 속력이잖아. 항상 분모에 분수꼴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자고? 역수로 그냥 해버리면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x 더하기 8이 들어오면 되고 4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겠네요. 알아들었니? 얘가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난 그럼 이거에 뭐를? 역수를 곱해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x 더하기 8, 4x. 그러면 이게 이제 갑의 시간이고요. 이게 누구의 시간입니까? 을의 시간이 되겠지. 근데 얘네는 같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지. 그럼 뭐 이제 이렇게 곱해가지고 뭐 하시면 됩니까? x가 구하시면은 우리가 찾는 답이 나온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자, 어느 제약회사에서 출시한 캡슐형 알약. 캡슐형 알약이 뭔지 알죠? 뭐 양쪽 이렇게 동그랗고 이렇게 원기둥 이렇게 알약은 원기둥의 양 끝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자, 원기둥 양 끝에 반구를 각각 붙인 모양이다. 이 알약의 전체 부피는 117파이가 되는 거고요. 원기둥 부분의 높이는 반구 모양의 반지름의 길이보다 6이 더 길다고 한다. 이 알약에 내가 뭘 구하는 게 포인트야? 건널비가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은 부피라는 친구를 나에게 일단은 정보를 줬으니까 항상 부피가 이것이야. 그럼 나는 당연히 원이 나오면 어를 가지고 이제 반지름을 잡고 아래에 관한 이게 쭈쭈쭈쭈쭈 식을 썼을 때 걔가 이제 117을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R이라고 선생님이 한번 해보면 얘는 뭐가 되냐? 원기둥 부분의 높이는 원기둥 부분의 높이 얘는 이런 얘기고요. 어디 있어? 반구 부분의 반지름보다 얼마큼이 더 길다고요? 6이 더 기니까 얘는 그러면은 얼 플러스 6 이 정도로 잡아주면 되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거 빨리빨리 해석해야 돼.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여기에서 미지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뭐하고 뭐밖에 없어? 반지름하고 높이밖에 없어. 근데 반지름하고 높이 관계를 얘기했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미지수가 몇 개 쓰이는 거야? 하나 쓰이는 거고 그 미지수 하나는 부피가 얼마라는? 117이라는 그 말 때문에 R은 내가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어. 이런 게 해석이 빨리빨리 돼야 돼 이제는. 보면서 미지수가 몇 개 필요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되지가 훈련이 될수록 읽으면서 따다다 바로 머릿속에서 쫙 정리가 돼야 돼. 그게 공부한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최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부피라고 했으니까 부피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부피는 그러면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잘라가지고 이 두 개는 당연히 뭐가 되겠니 얘들아? 9가 되겠지. 그쵸? 9는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9 부피 3분의 4 파이 얼 세제곱. 오케이. 그래서 3분의 4 파이 얼 세제곱인데 서술형이 있다면은 파이를 달고 다니면 좋지만 서술형이 아니라면 굳이 파이는 어차피 뭐가 될 거니까 약분될 거니까 생 같으면 그냥 버립니다. 굳이 이런 거는 파이 쓰지 않겠어요. 파이 얼의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 다음에 원기둥 부피는 당연히 파이 얼 제곱인데 파이 필요 없고 파이 얼 제곱이 뭐야? 밑면의 넓이니까. 그 다음에 높이가 뭐가 되겠어? 얼 더하기 6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더하기 계산해버리면은 R이 몇 제곱? 세제곱 더하기 6R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럼 이 친구가 바로 뭐가 되냐? 117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 친구는 뭐 R에 관한 3차 시계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R값은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R값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R값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이런 문제들은 좀 이상하게 나오진 않아요. 보통은 자연수로 나옵니다. 알겠지? 자연수로 나오면 적당하게 그냥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도 되시고 인수분해 잘 안 되면 하여튼 뭐 그렇게 푸시면 돼요. 선생님 원칙대로 막 푸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연습할 때 그렇게 하시고 시험 볼 땐 직관적으로 얼마 정도 되겠는데 뭐 3, 4, 5 이런 식으로 그냥 넣어가지고 풀어도 괜찮았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R값을 구해보시면요. R값은 3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이거 뭐 여러분이 하세요. 그럼 R이 3이야? 그럼 이 R에 뭘 구하라고? 건널비 구하라고. 그럼 건널비 구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얘하고 얘는 9 건널비가 되겠지. 9 건널비는 뭐가 되겠어? 9 건널비? 이거 중1 때 배웠는데 하여튼 이거는 가끔 한 번씩 등장하는 친구니까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부피는 3분의 4,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 다음에 건널비는 1의 2배야 그냥. 4 파이 R 제곱이야. 4 파이 R 제곱. 왜 그러냐면 니네 아마 이렇게 배웠을걸? 이렇게 9가 있으면 얇은 선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감아. 기억나니? 쭉 감아가지고 그걸 풀어가지고 다시 평면에다가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야? R이 2R 돼버리는 거야. 알겠지? 처음 들어봐요? 하여튼 그래요. 이게 뭐 중학교나 그런 수준에서는 이게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이거는 이제 고3 가면 증명을 해버려요. 그냥 아예. 왜 이런지를 대해서. 어쨌든 그래서 뭐 4 파이 R의 제곱 더하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R이 3이니까 R이 3이면은 얘는 이렇게 펼쳐지겠지. 그쵸?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되겠어? 반지름이 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거가 똑같잖아. 그렇지? 그럼 원주는 무슨 파이? 원주는 2파이 R인데 이것도 그냥 원주는 지름파이야. 뭐라고? 지름파이. 알겠지? 왜 그러냐면 2파이 R에서 2R이 뭐야? 지름이잖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원주는 그냥 지름파이로 바로 가버리면 돼요. 그게 직관적으로 훨씬 더 빨라. 생각하는 게.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뭐가 되겠어? 6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얘가 이제 3이었으니까 얘는 뭐 9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6, 9 뭐가 되겠어? 54파이 이렇게 되겠다. 얘가 3이니까 9, 4, 36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두 개 더한 얼마니 답이? 80, 90입니까?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네요. 자,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거에 두근이 뭐가 되면 좋겠다고 얘들아? 정수가 되면 좋겠어.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선생님이 오늘 영상 찾아서 하나 올려놓을게요. 선생님 부정방정식 수업했던 거 마플로. 부정방정식은 파트가 두 가지 파트입니다. 뭐 정수가 주인공이 되는 파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실수가 주인공이 되는 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풀이법은 풀이법 자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두근이 정수니까 자, 두 근의 합을 한번 선생님이 구해보고요. 두 근의 자, 곱을 한번 구해볼게요.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되겠니? 이거의 부호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1마 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근의 곱은 얘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2m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죠? 자, 우리가 이제 근을 갖다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번 해보면 얘가 뭐가 되니?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요. 얘는 알파 베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일단은 m을 없애는 거야. 누구를 없앤다고? m을 없애. 알겠니? 그럼 m을 없애려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식에다가 뭐 하면 되겠어?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러면 2 알파 더하기 2 베타라는 친구가 2 마이너스 2m이 되고 여기는 알파 베타가 2m 플러스 3이 돼서 얘를 더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더하면은 알파 베타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2 베타가 뭐가 되겠습니까?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알파 베타는 뭐라는 게 포인트야? 정수라는 게 포인트야. 뭐라고? 정수라는 게 포인트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내가 인수분해 할 겁니다. 인수분해 당연히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강제적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게 포인트야,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냐?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자, 알파, 베타가 나오려면 어쨌든 여기는 알파가 있어야 되겠지. 여기는 베타가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 2알파가 나오려면 플러스 2가 필요하고 여기도 플러스 2가 필요하겠다. 근데 여기다가 얼마를 내가 더해준 거야? 4를 더해줬지.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도 뭘 더해줘? 4를 더해줘야 같아지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9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만드는 게 부정방정식 정수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의 정수 파트의 특징이 뭐냐면 알파, 베타가 즉 곱하기 값이 있고 각각의 값이 있어. 그러면 곱하기 값과 각각의 값이 있으면은 그거가 되게끔 내가 뭐 하는 게 중요해?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그리고 상수항이 뭔가 부족하거나 남는 것 같은 경우 뭐 하면 되는 거니까 풀마로 빼서 이쪽에다가 정리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고 나면 자, 알파하고 베타가 지금 뭐라고 얘들아? 정수라고. 뭐라고? 정수. 그러면 당연히 얘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 정수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알파 더하기 2하고 베타 더하기 2를 뭐 해서 곱해서 뭐가 나왔어? 9가 나왔어.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만약에 정수라는 조건이 없으면은 두 개 곱해서 9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엄청나게 많겠지. 그치? 근데 얘가 정수라 또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당연히 제한되겠지. 알파 베타가 만약에 3이다 정수다 그러면 뭐 있겠어? 뭐 1, 3, 3, 1, 마 1, 마 3, 마 3, 마 1밖에 없을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가 9가 되는 케이스는 얘가 1 되면 얘가 9가 되는 거고요. 얘가 9가 되면은 얘가 1 되는 거고요. 얘가 3이 되면은 얘도 3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마이너스 9가 되고요. 마이너스 9면은 마이너스 1일 것이고요. 얘가 마3이면은 얘가 마3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케이스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아들었습니까? 별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값들은 알파 더하기 2 값과 베타 더하기 2 값이야. 즉 알파 베타 값이 아니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지. 그럼 나는 이제 뭐를 구해야 돼? 알파값 베타 값을 구해야 돼. 구한다는 거는 알파 더하기 2가 이런 수들이니까 플러스 1을 넘긴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수들에서 2를 뭐 한다는 얘기니? 뺀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때그때마다 계산하고 촌스럽게 하지 말고 플러스 2 넘어가니까 여기는 수보다 2씩 작으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2씩 작으면 마이너스 1 아니 마이너스 1 7 1 마3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2씩 작아지니까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얘는 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알겠어? 자, 나는 뭘 구하냐면은 나는 뭐 구한다고 얘들아? M 구하는 거야. M. 알겠지? 그러면 다 했어 이제. 자, 1마 M이 뭐라고 얘들아?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여기까지 되니? 그럼 결국에 여기에서 M이라는 친구는 뭐가 되겠습니까? 1에서 두 근의 합을 뭐 하면 되는 거야? 빼면 되겠지. 됐어?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이런 상황이라면은 자, M이라는 친구는 두 개 더하면 얼마니? 6. 1에서 6을 빼니까는 마이너스 뭐가 되겠습니까? 5가 되겠죠. 알아들었어? 자, 그러면 얘는 얼마야? 얘는 똑같이 6이잖아. 그렇지.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5가 나오겠지. 얘도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를 더하면 2고 나는 1에서 얘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얼마가 되겠니? 두 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14니까 1에서 빼면은 15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 15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마 10이니까 빼면은 11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M이라는 친구는 마 5, 마 1, 15, 11 이 네 가지 값이 뭐 한다는 거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값을 모두 더하시면은 얼마가 되니? 마 5, 마 1, 6이다. 그렇지? 6이니까 여기 더해주시면은 22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다. 4번 같은 경우는 정수 K에 대해서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1보다 큰, 자, 1보다 큰 자연수 알파를 뭘로 갖는다? 근으로 갖는다. 나머지 두 근을 이렇게 하겠고요. 뭐 나머지 두 근 가지고 뭐 K 값하고 블라블라 이렇게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3차식에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뭐를 해야 돼? 우리는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야지. 미지수가 있어도 인수분해가 선생님 무조건 뭐라 그랬어? 된다고 했어요. 안 되는 경우 없다 그랬어요.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있어요.
얘는 왜 안 되냐면 생각을 해봐. 선생님이 미지수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얘를 없애는 게 포인트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럼 얘를 없애려면 결국에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돼? K를 집어넣어야 되겠지. 어쨌든 그래야 뭐 없어질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는 49는 없앨 만한 애가 있어? 없어? 없어.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절대 뭐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독특한 케이스야, 이런 케이스들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은 1보다 큰 자연수 알파, 이 자연수나 이 정수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자연수라는 정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일단은 좀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워.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일단은 뭐 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다가 알파를 뭐 하는 거니? 대입을 하는 거야, 그냥. 대입하면 2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K 알파 제곱 더하기 49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거야.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 나오면 두 개 곱하기가 누군지로 가는 거야. 다시 두 개 곱하기가 뭘로 간다고? 누군지로. 정수 조건이 나오니까 두 개 곱하기가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블라블라 이꼴 0꼴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곱하기 꼴로 만들면은 0이 되게 하니까 뭐 첫 번째가 0 되거나 두 번째가 0 되거나 이렇게 접근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 나오면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얘를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49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보면 K도 정수고요. 알파는 자연수야, 더군다나. 그러니까 정수하고 자연수만 뭐 한 거야? 있는 거야, 그냥. 자, 이거 뭐 할 거니? 알파 제곱 묶자. 알파 제곱으로 왜 묶어? 좌변을 곱하기 꼴로 만들 거야. 그래서 두 개의 곱하기의 결과가 마이너스 49가 되려면 얘네들이 각각 어떻게 돼야 되지? 내가 관심을 갖는 거라고. 알겠어요? 알파 제곱입니다. 그러면 2 알파 마이너스 K라는 친구가 얘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9가 되는 거야. 어디에 관심 가지면 되겠어? 이 알파가 뭐야? 자연수. 알파가 뭐라고? 그럼 알파 얼마야? 알파 얼마야? 뭐 얼마야? 얼마나? 7이겠지. 뭔 소리냐? 얘는 49 곱하기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겠지. 뭐 없잖아. 다른 방법 있어요? 없잖아. 왜? 얘하고 얘를 곱했는데 하나가 무조건 자연수의 무슨 꼴이 돼야 되는 거야? 제곱의 형태가 돼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 처음 만나면은 욕 나와요. 슈퍼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 나와. 왜? 안 접해봤으니까. 이런 거는 안 접해보면 못 풀어. 그러니까. 근데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은 포인트가 뭐라고? 정수나 자연수나 조건이 나오면 이퀄 0꼴로 가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게끔 만들고 안 되는 거를 넘겨. 일반적으로 상수입니다, 그게. 그래서 정수 자연수를 곱해가지고 이 친구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는 뭐가 되겠어? 7이다. 자연수니까. 그러면은 7이니까 14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 돼야 되겠지. 그럼 K는 뭐가 될 수 있어? 15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K 15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뭐가 가능하겠어? 당연히 인수분해 가능하겠지. 그럼 이 친구 인수분해 하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15x제곱 더하기 49 이거 인수분해 하면 당연히 근하나 7이라고 알려줬잖아. 그렇지? 그럼 7로 뭐 하면 돼? 조율제법 하셔가지고 인수분해 쭉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7하고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은 뭐 여기 k라는 거는 15 하시면 되고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이라는 근계수 이용해가지고 베타 더하기 감마 베타 감마 오케이? 베타 더하기 감마가 2분의 1 베타 감마가 2분의 마이너스 7 그거 변형공식 이용해가지고 이 친구 마무리하고 얘까지 뭐 하면 되겠어? 계산하면은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별거 없지 별거 없는 건 아닌데 하여튼 좀 공부해 놓으세요. 7하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정수 XY에 대해서 얘도 정수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것이 뭐 한다 그랬어? 성립한다. 그랬을 때 XY에 뭘 구하라고?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했네. 그치?
자, 정수가 나오면 얘들아, 정수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라? 인수분해가 최대한 되게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 참 지랄 같은 게 얘는 또 그렇지가 않아. 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얘를 딱 보니까 얘를 보니까 뭔가 x하고 y를 약간 완제꼴로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 수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만들어 볼게요. 왜? 얘하고 얘가 이쁘게 있잖아. 그리고 얘하고 얘가 예쁘게 있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는 x 마이너스 1에 제곱하시고요. y 플러스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8. 그쵸? 근데 여기하고 여기다가 내가 얼마를 썼어? 얼마 썼어? 5 썼잖아. 5 썼으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5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 되겠지? 그렇게 되면은 얘가 뭐가 되겠니? 15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13이라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제곱에 합이 13이 된대. 그럼 당연히 뭐밖에 없겠어? 그치, 94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친구가 2일 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 또는 얘가 3일 때 얘는 2. 얘는 마 2일 때 얘가 마 3. 얘가 마 3일 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 2.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되겠니? 됐어, 안 됐어? 됐죠? 응.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뭐 각각의 여기서 x값, y값, x값, y값, x값, y값, x값, y값 나올 것이고 x, y 곱하기 값이 뭐 하겠어? 다 나올 수가 있겠지. 그거 중에서 뭘 구하라는 말이야?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뭐 이런 수준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나요? 넘어갈게요. 자, 526번 한번 볼게요. 526번은 x에 대한 3차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 그랬고요. 뭐 a는 어쨌든 마이너스 30에서 30까지, b도 마이너스 30에서 30까지가 될 것이고, 순서상의 개수 구하라. 이런 문제는 모고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진짜 30번 정도로 나와도 손색이 없는 수준의 문제이기는 해요. 많이 어려워요. 자, 일단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일단은 뭐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 인수분해가 될지 안 될지는 확인을 해봐야 돼. 미지수가 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야? 문자를 없앨 수 있는 x값이 있느냐가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지금 봐봐. a가 여기 있고요. a가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가 있습니다. 여기가 a가 이렇게 있네. 그치? 아이씨 뭐야, a 짜증나. 그러면 b는 어디 있어? 여기 있고요. b는 이렇게만 있네. 4하고. 그치? 그러면은 4bx가 있고 여기는 2이 있어. 이렇게. 여기는 x에 뭐가 들어가든지 무조건 마이너스 b가 되겠지. 여기는 뭐 상황 따라 플러스가 되겠죠. 상황 따라 뭐 풀마가 다 되겠지. 근데 없애줘야 돼. 그러면은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x에다가 2 대입하면 되겠어요? 2 대입하면 여기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8b가 되겠죠.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8b가 되겠죠. 그러면은 b가 뭐가 되는 거니? 없어지는 거야. 아, x 이퀄 2로 이 친구가 사라지겠구나. 그러면 이제 누구만 확인사살 하면 되는 거야? x도 사라진지 체크해보면 되겠지. 그럼 x에다가 2 대입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8a. 2 대입하니까 8a, 16a, 마 16a. 뭐가 되는 거니? 아, 깔끔하게 a, b가 다 없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태규, 졸려? 약간 졸리면은 잠깐 일어나서 들어도 돼요. 졸면 안 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x 이퀄 2로 얘를 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아, 인수분해 할 수가 있겠구나. 사실 근데 이런 게 어쨌든 쉽지는 않아.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치? 해봐. 자꾸 해봐야지. x-2가 되고요. 얘는 a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bx 더하기 8a 이 정도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라는 근이 나왔어, 하나.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세 뭐라 그랬어? 정수근이라고 얘기했네. 그럼 여기서 정수근이 몇 개 나온다는 거야? 2개가 나와. 근데 그 정수근 2개는 뭐가 절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2가 되면은 안 돼. 왜? 서로 다른. 이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2가 아닌 서로 다른 두 정수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어요? 자, 정수근. 우리 정수근. 뭐로 접근했습니까? 합곱했죠? 이게 레파토리예요. 여기 내가 지금 어차피 뭐 만들었으니까 2차식 만들었으니까 뭘로 가야 되겠어? 합곱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합갑시다. 합은 뭐가 되냐? A분의 뭐 이거의 부호 반대일 거 아니야? 그러면 2분의 B-A 그냥 2B 그냥 이렇게 하자. 이게 합이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곱갈게요. 곱이라는 거는 A분의 이거니까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8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그쵸?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다음 풀이는 그냥 실력이야, 스킬이야 그냥. 두 곱이 뭐라고 얘들아? 8. 근데 어차피 곱은 뭐야? 정수야.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나올 수가 있겠어? 그치, 1, 8. 또 2, 4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서로 단행했으니까. 일단 1, 8이 1, 8 되지.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오케이. 또 그렇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는 가능하겠지. 즉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뭐하다는 거야?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지금 뭐니 얘들? 이게 합이잖아. 이게 합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합이 9가 되거나 마이너스 9가 되거나 마이너스 6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를 이렇게 보자. 얘를 여기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니까 조금 이 식을 좀 정리하면은 A분의 뭐가 되는 거니? 2B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2A지. 그러니까 얘는 뭘로 나올 수가 있겠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다. 이게 조금 더 편하잖아. 그치? 이거 정리한 거야. 별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이제 9가 되거나 마9가 되거나 마6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2 더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뭐가 되거나 11이 되거나 2 더하니까 마7이 되거나 2 더하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럼 넘어가면은 2B라는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케이스가 되든지. 됐습니까? 넘어가면은 2B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7A가 되든지 이렇게 되면은 2B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4A가 되니까 2로 약분하면 얘는 B는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내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알아들었어? A는 얘들아 뭐야? 범위가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0까지가 가능할 수가 있겠지. 자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 다 알죠? 이런 거 보면은 여기 있는 B하고 여기 있는 A는 서로 상대방 거 가져오면 되는 거 알아볼라. 알지? 알아볼라. 모른다고 해. 그래야 설명을 하니까 알지? 몰라? 2A가 3B야. 같아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A는 뭐 하면 되겠어? 3K 꼴이면 되니까 3K 꼴. 그 대신 B는 뭐가 되면 되겠어? 2K 꼴이면 되겠지. 그럼 6K, 6K니까 결론적으로 뭐 2A가 만약에 뭐 7B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7이면 되는 것이야. 간단한 거는. 얘는 뭐가 되면 되는 거야? 2가 되면 되고. 근데 뭐 7과 2가 뭐 꼭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비례상수 K 붙여주면은 A는 7K 꼴, B는 몇 K 꼴? 2K 꼴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셨어요? 가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네가 11이면 되겠다. 그럼 너는 뭐 하면 되는 거야? 2가 되면 되겠지. 그러면 내가 A나 B나 30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얘가 22가 되면 얘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4가 되면 되겠지. 비례상수 곱하기 해준 거야? 얘가 33이면 얘가 6이면 되겠지? 당연히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두 개냐? 두 개는 아니죠. 왜? 뭐까지 체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까지 체크해야 되니까. 절대값이라는 거는 잘 들어. 절대값이라는 거는 0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2배야 그냥. 알겠니? 그러니까 0 값이 들어가는지 체크해보고 0에 안 들어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값만 체크하고 곱하기 뭐 하면 돼? 2 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알겠어?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몇 개 수소상이 나올 수가 있겠어? 4개가 나오겠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가능하십니까?
마찬가지야. 여기가 그럼 뭐가 되면 되겠니? 7이면 되겠지. 여기는 뭐가 되면 되는 거야? 2. 반대로 얘가 7이면 얘는 또 마이가 되면 되는 거니까. 어제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14, 21, 28까지 가능하겠지. 알아듣지? 30 전까지만 체크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4개 쌍이 나와요. 근데 곱하기 뭐 들어가는 거야? 2 들어가니까 몇 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8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지? 다 지금? 여기는 결론적으로 둘 중에서 큰 거 가지고 이 큰 거의 배수가 여기 안에 몇 번 들어가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어? 그러면 얘가 2가 30에 몇 번 들어가? 15번. 근데 곱하기 2 해야 되겠지. 그러면 몇 개가 수수쌍이? 30개가 나오겠지. 이거 다 더하는 게 10이니까는 40 몇 개가 2개의 순서쌍의 개수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